대구시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지만 자칫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법인을 두고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구시국장을 대표로 내정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법인의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한 도의원의 예정됐던 도정 질문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집행부인 경상북도의 민감한 내용에서 경상북도에 회유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AI뿐 아니라 가뭄 확산 추세에 경북 동해안도 가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포항시는 다음 달 초부터는 용수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휴대용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지만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7도, 안동 26도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아침보다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대구에도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에 낙하산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를 맡게 될 대구시의회가 미온적이어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설공단 등 4곳이 대상이고 대구의료원을 포함시킬지는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로써 대구시는 전국에서 10번째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첫 대상자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대구시장의 최종 선임이 끝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하지만 정작 대구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공고를 낼 당시 인사청문회를 공지하지 않았던 만큼 다음으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고도 하지 않고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것인지 요거를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권영진 시장 공약이라며 갑자기 발표한 대구시의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뤄지게 되면 첫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 직전인 내년 2월로 넘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 파행을 거듭하는 대구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한통속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며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야죠.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행정을 저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검증 능력이 떨어질 경우 비난만 떠안게 될 것이라는 손익계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를 오는 15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만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구시국장을 대표로 내정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공적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형태를 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법인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대구관광뷰로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나 직원 10명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 올해만 28억 원의 예산을 대구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산하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구시의 관광 업무를 대리하는 위탁기관으로 돼 있지만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는 인바운드 여행사 지원, 통합 홍보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과 연구조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 관광과의 업무 상당 부분을 도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사무를 위탁받는 주요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회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확실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무를 위탁한 게 불법이고 무효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한 법률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구시가 만든 사단법인 대구 컨벤션 뷰로의 경우 해당 법에 명시된 국제회의 전담 조직을 컨벤션 뷰로로 특정해 지원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관광뷰로의 경우 대구시가 관광 전담 조직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법인을 만들었지만 근거로 삼은 관광진흥법에는 관광 전담 조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조직에 대구시가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과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했고 대구시장에게 관광 전담 조직을 마음대로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명문화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의 법적인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대구 관광뷰로.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대입 전형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은 현행 교육정책은 물론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입 전문 학원이 지역 고등학생 학부모 283명을 상대로 대학 입학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행 73.7%인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너무 높다는 대답이 91.8%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정시의 적절한 모집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5대5가 45.1%로 가장 많았고 수시 3, 정시 7이 22.5%, 수시 4, 정시 6은 21.8%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대학 입시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방학생이 어떻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5.4%가 불리하다고 답했고 유리하다는 답변은 10.3%에 머물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변별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한다가 65.6%로 찬성 15.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은 각 대학에서 심층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대입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교육정책 확립 과정에서 불안감과 지방 차별을 호소하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정됐던 한 도의원의 도정 질문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집행부인 경상북도에 민감한 내용이어서 경상북도에 회유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A 도의원이 준비한 도정 질문은 전망이 불투명한 경상북도의 새마을 운동 사업과 도 산하기관 급증 사례를 들며 1년 남은 김관용 경북지사 체제에서 갈무리하고 도정 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정 질문 질의서가 완성돼 본회의에서의 실제 질문만 남은 상태였지만 도정 질문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도의원 본인이 준비가 덜 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경상북도에 민감한 내용이라 경상북도에서 회유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뿐
A 도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회유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 이거 빼주소, 이건 해주소, 그지? 공무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경상북도의 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은 꼴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에서든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경북 도정이 어떤 그 변해되는 시점에 도정을 점검하지 않는 도의원들은 이제 그 의무 해체로 보여집니다. 도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지방정부와 도민의 눈과 귀를 스스로 막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계속되는 한 지방 분권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원전의 정비 업무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어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전의 정비 인력을 빼내서 원전과는 무관한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원전에서 정비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상하게도 원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하늘원전뿐만 아니라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등 원전과 관련 없는 작업장 10여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한수원 하청업체가 정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원전 노동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해 전혀 다른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들이 하늘원전에서 일한 한 달 평균 상주율은 56%에 불과했고 42%인 날도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 업체가 한정된 인력으로 인력 돌려막기를 하면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인건비를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파견을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쌈짓돈을 회사는 챙기면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를 하청에 맡겨 직접 책임지지 않은 채 이들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한 한수원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정비 경비 업무에 대한 원청의 직접 고용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예비 인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노사 간에 협의된 발전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인원 약 160% 이상을 상주시켰으며 이 여인력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전 종사자까지 다른 사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원전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AI뿐 아니라 가뭄까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도 가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포항시는 다음 주 초부터는 용수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오어지가 가뭄으로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냉천의 지류 신광천의 발원지로 평소에는 물이 가득한데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가뭄이 길어지면서 진전지는 50.9%, 오어지는 58.2%의 낮은 저수율을 보임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원 수계를 이용하는 오천읍이라든가 청림동 일부, 동해면 이런 지역에는 향후 한 2달 정도 가뭄이 지속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광역상수원인 이맛댐은 저수율이 44.4%, 영천댐은 39.6%로 포항시 북구 전체와 남구의 동 지역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포항시는 우선 오천과 청림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갈평 정수장의 수계를 유광 정수장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진전지가 한 30% 이하 저수량이 떨어질 때는 오천읍 전체하고 그다음에 동해면까지 요 수계를 유광 수계로 바꾸는 그 수계 변경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포항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 전략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가뭄 대비 비상급수 대책반을 꾸려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자녀 돌잔치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잔치를 치러야 할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이 업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딸의 돌잔치를 9일 앞둔 지난 8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2달 전에 예약한 뷔페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으니 돌잔치를 다른 곳에서 하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치르려고 이제 초대장까지 다 보냈는데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일성부터 시작해서 뭐 MC 부분까지 싹 다 해놨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장소를 못 잡으면 저희는 돌잔치를 못 하게 되잖아요. 돌잔치나 고희연 등을 이 식당에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3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됐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장소를 알아봐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짜가 조금 급박한 사람들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담당자가 예약을 잡아가지고요. 돌잔치가 아예 취소가 아닌 그쪽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려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행사 예정일로부터 2달 안에 일방적으로 해약했다면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 과실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2개월 전 이후라고 하면은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소비자 위약금만 명시돼 있고 업체 과실로 인한 위약금은 언급조차 안 돼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식당 측은 위약금을 주지 않고 있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오는 20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구시대 적폐인 일제고사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 교육청별로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기초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지급, 반강제적 방과 후 운영 등 비교육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역 남성의 2일 가정 양립 점수가 100점 만점에 41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일하는 남녀 각각 500명을 조사한 결과로 남성들의 가사 육아 참여가 낮은 이유는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고 69.8%의 남성들은 2일 가정 양립을 본인 휴식 후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 돌봄에 들어가는 시간은 여성 52.8%가 3시간 이상인 반면 남성은 43.6%가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개봉한 조이팔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쇠파리에 2억 8천만 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영화 쇠파리를 제작한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대구 경북지회가 경상북도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4억 원을 받아 실제로는 3억 원만 사용하고 허위 입출금 내역을 만든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단체 시가 수억 원을 지원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공모 과정을 설명하고 이번 예산 집행에 탈법이나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펼쳐지는 KT전을 올 시즌 첫 포항의 홈 경기로 치릅니다. 지난 주말 한화와의 대전 원정에서 2번의 역전승을 포함해 2승 1패를 기록해 상승세를 보인 삼성은 9위 KT와 2경기 차, 8위 한화와 2경기 반 차이로 추격하고 있어 2달 넘게 이어온 최하위 탈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삼성과 KT 포항 맞대결 2차전을 라디오를 통해서 중계방송합니다.
지난 11일 제주에서 끝난 2017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대구 선수단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39개 종목에 1,300여 명이 참가한 대구 선수단은 철인 3종과 파크골프, 줄다리기 3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빙상 종목은 2위, 배구와 야구, 테니스 등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한 한 개 팀에 주는 성취상도 받는 등 지역의 생활체육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김인중 의원이 어제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정부는 다각적인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여성 대표성 확보와 관련해서 모든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경북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7.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라며 내년에 신설되는 경북 여성가족 플라자에 맞춰 경상북도의 여성가족 정책관실을 여성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가실 때 휴대용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오늘 울진은 한낮에도 20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